안녕하세요, 네오봅입니다. 오늘은 댓글 요청대로 한국 영화 속 억울한 캐릭터 탑5를 정리해봤습니다. 순위는 주관적으로 정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속 송정연입니다. 정연은 남편 종배와 딸이 하나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친구 중 한 명이 자살을 하게 됐는데 남편 종배가 그 친구의 보증을 서는 바람에 정연 부부에게 큰 빚이 생겨버렸습니다. 2억이요?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했고 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남편 종배의 친구 문도가 자신이 외국에서 캔 원석을 운반만 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니네가 캔 원석을 받아서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남편 종배는 정연의 만류에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오직 여자만 가능하다는 말에 결국 정연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리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던 정연은 캐리어를 들고 나가려는 순간 경찰에게 잡히게 되고 알고 보니 캐리어 안에는 대량의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문도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프랑스 감옥에 수감된 정연은 재판까지 4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정연의 사건에 무관심했고 3개월 후 정연은 다른 교도소로 옮겨지는데 더욱 열악한 환경과 괴롭힘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 문도가 잡히지 않아 계속해서 재판이 미뤄졌고 긴 시간이 흘러 결국 문도가 잡힌 후에 정연의 무죄를 증언했지만 무책임한 한국 대사관이 프랑스 법원으로 번역본을 보내지 않아 또 다시 재판이 미뤄집니다. Que nous n'avons reçu aucun document, ni du gouvernement, ni de l'ambassade sud-coréenne, qui permettent la tenue du procès Song Chong-yeon est de nouveau prolongé de 4 mois. À 1 an d'emprisonnement. 우여곡절 끝에 재판을 받게 된 정연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2년의 수감 생활 끝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13년) 영화 변호인 속 진우입니다. 때는 1980년대 진우는 평소에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독서 모임을 통해 문학을 즐기는 평범한 국밥집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독재 군사 정권으로 인해 밤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반국가 단체로 몰아붙여 죄 없는 국민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진우도 억울하게 잡혀가게 됩니다. 납치되듯 끌려간 진우는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고문들과 폭행을 숱하게 받았고 결국 거짓 자백을 하게 됩니다. 니들 기억이 자꾸 틀려. 날짜, 시간, 만난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맞춰. 진우야, 내다. 진우야, 엄마하고. 야야, 진우야. 내 밥도 잘 먹겠습니다. 형사님들한테도 내 잘못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내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내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진우야, 상처 먹고. 왜? 네가 이랬지. 네놈이 이랬지. 이놈아. 하지만 이 사실을 눈치챈 변호사 송우석의 갖은 노력으로 최종 공판에서 무죄가 입증될 뻔했지만 차동영의 계략으로 인해 감형은 받았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2시간 수정 후 최종 변론과 판결하겠습니다. 중과삭제라니요. 저희 지금 증인은 2017년 영화 재심 속 조현우입니다. 평범한 10대 소년이었던 현우는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장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고 현우는 졸지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어버립니다.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는 현우를 본 형사는 오토바이에서 칼 한 자루를 발견하고는 현우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게 뭐냐? 기억이 좀 나냐? 저는 아닌데. 저 새끼하고 택시기사하고 시비가 붙은 거야. 근데 저 새끼가 갑자기 스쿠터로 택시를 가로막더니 안장에서
칼을 꺼낸 거지. 다음에 느닷없이 택시 뒷자리에 올라타더니 요놈으로 택시기사 등, 허리, 목을 사정없이 쑤셔본 거예요. 뭘 다 아니라니까요. 아니, 정정 못하잖아. 그 후 갖은 폭행과 강압수사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된 현우는 누명을 쓰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우에게 15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죗값을 치르고 나왔지만 현우에게 돌아오는 건 살인자라는 시선과 거액의 빚이었습니다. 현우는 이후 한 변호사를 만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이미 가장 꽃다운 나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을 강제로 빼앗긴 후였습니다. 2016년 영화 그물 속 남추로입니다. 철우는 북한 사람으로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어부입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갑자기 배의 모터에 그물이 걸려 강을 따라 남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철우는 신원 파악을 위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한 조사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리게 됐고 심한 구타와 무자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계속되는 조사 속에 철우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국정원에서는 철우를 남한에 기소시키려고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하늘이 선생님에게 내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우는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이를 거절했고 누명과 오해로 인해 긴 과정 속에 자살 시도까지 했던 철우는 결국 북한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돌아가서도 보위부로 끌려가 구타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한 철우는 이미 생기를 잃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특별 감시 대상이 되어 어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물의 어업허가가 정지됐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싫어요. 안 된다니까. 싫어요. 멈추라요. 내래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래 가족이 먹고 삽니다. 배를 타고 나가면 사살하라는 명령이야. 더 이상 그래를 갖고 장난치지 마시라요. 이에 철우는 폭발하여 소리를 지르며 배를 몰고 나갔지만 경비병이 발포한 총에 의해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2013년) 영화 7번 방의 선물 속 용구입니다. 어린 딸 예승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용구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 주차장 요원입니다. 용구는 예승이가 좋아하는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려고 했지만 마지막 가방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립니다. 예승이 거야 이거 셀럽 가방. 누구예요? 예승이 거. 얼마 후 마지막 가방을 사갔던 아이가 마트에서 용구를 발견해 세일러문 가방이 파는 다른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여 용구는 아이를 따라가게 됩니다. 셀럽은 그러던 도중 급작스럽게 아이에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용구는 쓰러진 아이를 되살리기 위해 마트에서 교육받았던 대로 응급조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인적도 드물고 CCTV도 없는 골목, 이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된 목격자로 인해 강간으로 오해받습니다. 이후 7번 방에 수감되어 많은 사람들이 용구의 무죄에 대해 알게 됐지만 좋다 이거야. 근데 바지는 왜 벗겼어? 먼저 허리띠를 풀고 혈액선을 돕는다. 목은 왜 졸랐어? 안 졸랐어요. 뭐 두 번째 수직으로 가슴을 누른다. 다음 기도를 확보하고 호를 막고 1분의 12에 숨을 불어넣는다.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 네. 죽은 아이가 하필 경찰청장의 딸이었고 결국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강간, 살해죄로 사형되고 맙니다. 사형을 명한다. 잘못했어.
오늘은 한국 영화 속 억울한 캐릭터 탑5를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네오모비였습니다.